한 가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만 5세 아이들을 3그룹으로 나누고 각기 다른 놀이 상황을 연출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입니다. 선생님이랑 어디에서 놀 수 있냐면 저쪽에 미술 영역에서도 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과학 영역, 조장 영역에서도 놀 수 있고, 우리 뒤쪽에 있는 쌓기 영역에서도 놀이할 수 있대. 내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영역에 가서 재미있게 놀면 된대. 할 수 있겠어? 네. 그러면 출발하세요. 원하는 장난감을 선택해 놀라는 선생님. 아이들이 선택한 건 블럭이군요. 다들 쌓기 영역에서 블럭을 꺼내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색종이 하루에 몇 장씩 쓰기로 했었지?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까지는 쌓기 놀이만 가서 해야 된대. 할 수 있겠어? 네. 이 그룹의 아이들에겐 쌓기 놀이를 해야 한다고 선생님이 지정을 해줬습니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 역시 블럭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있잖아요. 세 번째 그룹에겐 어떤 상황이 주어질까요? 영역이랑 수과학 영역이랑도 재미있겠지만 쌓기 놀이해서 먼저 놀았으면 좋겠어. 너희들 생각은 어때? 내가 하고 싶은 거.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쌓기 영역에서 노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합니다. 아이들이 몰려간 곳은 쌓기 영역. 선생님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 같죠? 똑같이 블록놀이를 하고 있지만 세 그룹의 아이들은 장난감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다릅니다. 스스로 장난감을 선택했던 아이들은 블록으로 기찻길을 만들고 있군요. 선생님에 의해 놀잇감이 정해졌던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 역시 첫 번째 그룹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권유를 받았던 세 번째 그룹도 놀이가 즐거워 보이죠? 세 그룹의 아이들이 모두 블록놀이를 하며 20분을 보냈을 즈음 다시 선생님이 투입됐습니다. 자, 나는 이제 그만 놀고 싶어야 하는 친구들은 나가도 괜찮은데 혹시 다른 영역 가서 놀고 싶은 친구들은 다른 영역 가도 되고, 나는 블럭놀이 좀 더 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좀 더 놀 수 있대요. 스스로 놀잇감을 선택했던 첫 번째 그룹의 반응입니다. 선생님이 나간 후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쌓기놀이에 열중해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블럭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나는 나가도 괜찮은데 나는 블럭놀이 좀 더 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좀 더 놀 수 있대요. 쌓기놀이만 하라고 지시를 받았던 두 번째 그룹은 어떨까요? 선생님이 자리를 뜨자마자 아이들 역시 쌓기 영역을 떠나 다른 놀잇감을 찾아갑니다. 나는 나가도 괜찮은데 나는 블럭놀이 좀 더 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좀 더 놀 수 있대요. 세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그만해도 좋다는 선생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블럭을 정리합니다. 선생님의 권유를 따랐지만 실은 각자 하고 싶었던 놀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작은 차이 속에 숨겨진 의미 이해하셨나요? 스스로 놀잇감을 선택했던 건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뿐이었습니다. 진짜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도 첫 번째 그룹의 아이들뿐이었던 거죠.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가 구분되는 가장 그 첫 번째 기준은 그 아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큰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진짜 놀이고요. 아니면 무언가 누가 만들어진 것 또는 이제 누가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미 계획된 것, 그것을 따라하고 있다면 그거는 가짜 놀이라고 할 수 있죠.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때, 놀이의 시작과 끝을 스스로 정하는 자발성과 주도성을 지닐 때, 놀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없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비로소 진짜 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리하시면서 이거는 내가 참 아이가 세상에 나와 만나는 첫 번째 놀이 상대는 엄마입니다. 해주시면 그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여기 더 6명의 큰 엄마들은 게, 평소에 더 아이와 큰 놀아주는 중요하다고 시간을 생각하시기 어떻게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어떤 놀이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이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거기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하루 평균 놀이 시간 1시간 30분. 하지만 그 시간을 힘들어하는 엄마가 더 많았습니다. 제작진은 이 6명의 엄마에게 몇 가지 놀이 상황과 자유놀이를 제시하고 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의찬이와 엄마의 놀이부터 만나볼까요? 탑3에 있잖아. 기초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기초를 탄탄. 그렇지. 기초는 탄탄하게 만든다 그랬지. 놀이를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엄마. 다른 놀이 상황에서도 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오는 거야? 물. 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소방차 아까 불나면 어떻게 소리 내서 가지? 삐요. 삐요 삐요 해가지고 불을 끄잖아, 그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뭐 책에서 본 크레인을 봤을 때 엄마 책에서 본 거 저거 물건 끌어올리는 거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놀아주고 가르쳐줬던 부분에 대해서 애가 습득을 하고 인지해 가면서 배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뿌듯해. 바퀴가 있잖아. 몇 개야? 네네. 4개야? 한번 세볼까? 하나, 둘, 셋. 이쪽도 있어? 또 있네. 몇 개야? 네개. 5개? 6개. 와, 바퀴도 많다. 그지? 무슨 색깔이야, 있잖아? 소화기는 어디 갔어? 소화기는 어디 갔어? 소화기? 소화기는 따로 있고 이거는 소방차라서 물이 있어가지고 물이 나오는 거야. 그지? 우리 집에 있어. 우리 집에도 있잖아. 조그만 거 있어. 조그만 거 있지. 이건 크다. 응. 그지? 이렇게 삐용삐용. 의찬이는 계속 소화기에 관심을 보였지만 엄마는 소방차에만 집중합니다. 놀이를 통해 전달하고픈 지식이 있다 보니 의찬이의 관심사가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유리미와 엄마의 놀이가 시작됐습니다. 나란히 세워보세요. 어떤 친구가 키가 클까요? 유리미의 뒤를 따라다니며 유리미가 블럭을 가져올 때마다 색깔이며 형태를 노래로 표현해주는 엄마. 뾰족이 세모. 앉아서. 앉아서. 우와, 길다, 그지? 일단 첫 번째는 정서적인 부분들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거에 첫 번째 목표를 두고 두 번째는 당연히 아이의 이제 발달 언어나인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올려놓을 거야? 우와, 잘했어요. 엄마 안 도와줬는데도 유리미가 3개나 썼어요. 정서적인 부분을 첫 번째로 신경 쓰겠다던 엄마입니다. 하지만 낯선 상황에서 긴장하는 유리미의 마음을 읽어주기보단 노래로 칭찬으로 유리미의 인지를 자극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찬이 엄마와 유리미 엄마의 놀이에는 단순한 즐거움 그 이상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놀이가 아니었던 거죠. 놀이를 교육하는 통로로 쓰신다거나 아니면 교육하려고 하니까 자꾸 놀이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지시하게 되거나, 그래서 아이 말을 들어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엄마 마음대로 해버리거나, 왜냐하면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버려서 이게 놀이가 아니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이 돼버립니다. 또. 세 번째 엄마 혜선 씨는 주혁이에게 좋은 멘토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얘한테 되게 많은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A를 배우고 B를 배우고 C를 배우고 이렇게 다양한 걸 제가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선생님 배가 아파요. 그러나 아이와의 놀이가 재미없다는 혜선 씨, 이유가 뭘까요? 주혁이가 선택한 놀잇감은 병원 놀이. 주혁이와 엄마의 역할 놀이를 잠시 지켜보죠. 주호가 이번엔 엄마가 해볼까? 아니, 안 돼. 엄마는 하면 안 돼? 해도 돼. 엄마 한 번만 해보고 싶어. 어디가 아파요? 배가야. 주옥 씨는 놀이 내내 딸보다 앞서 뭔가를 제안합니다. 되게 높이 쌓을 수 있어. 봐봐. 엄마는 이렇게 많이 쌓았어. 하나, 둘, 셋, 넷, 아니. 5개. 엄마를 따라서 아이가 블록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 상황. 그러나 주옥이는 엄마의 말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자꾸 엄마가 놀이를 제한하고 주도해 가다 보니 아이는 물론 엄마도 놀이에 대한 흥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지연이네 모녀도 블록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초록 색깔,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떤 모양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까? 그래도 성 입구를. 큰 거. 큰 거 싸줘. 오, 잘했어. 엄마는 아이의 의견을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빠르게 블록을 만들어 갔는데요. 엄마가 일방적으로 놀이를 주도해 간 것입니다. 엄마와 아이 둘이서 서로에게 익숙한 게임을 하며 놀아보세요. 우리 뭐 할까? 가위바위보 아니면 민서 좋아하는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이의 의사를 물었지만 이어서 엄마가 원하는 게임을 제시한 상황. 이 놀이를 주도했던 건 누구일까요? 가위바위보! 민서가 놀이에 흥미를 잃는 데는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그럼 뭐? 그럼 뭐 하고 싶은데? 뭐, 너 하고 싶은 거 뭐 있는데? 이제 그만할까 그러면? 놀이 그만해? 네. 민서에게 놀이의 주도권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엄마가 의도했던 놀이에 민서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족 모두 놀이의 주인공이 아이가 아니라 엄마였습니다. 아이가 놀이의 주도권을 잃는다는 건 현재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건 첫 번째로 의존성입니다. 네, 그래서 뭐든지 다 해달라고 하고 스스로 뭔가를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의존성 있는 아이들이 그럼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스스로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탐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되죠. 6명의 엄마 중 진짜 놀이를 했던 엄마는 누구였을까요? 이거 우리 하나씩 나눠 가져서 엄마가 만든 걸 대현이가 똑같이 만들어 보래. 내가 만든 거야. 네가 먼저 만든 거 엄마가 따라해 그러면? 일단 대현이의 의사를 존중해 줬습니다. 대현이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거죠. 똑같이 떨어졌네. 엄마는 뒤로 떨어졌다. 대현이는 앞으로 떨어지고. 뭔가 수상해.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내는 엄마. 대현이는 금세 실패했다는 사실을 잊고 다시 도전해 봅니다. 또 보호막이야? 문을 못 뚫고 나가게. 문을 못 뚫고 나가게? 자, 했어.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 거야? 이건 왕이 살고 있는 왕이 집에. 살고 있는 집이야? 지금 나쁜 놈이 있을 때 떼고 굴러나가 나쁜 놈 파괴하는 거. 아, 그렇구나. 야. 요즘 괴물을 무찌르는 영웅담에 관심이 많다는 대현이. 엄마는 블럭을 가지고 놀면서도 아들의 관심사를 읽어냅니다. 제가 욕심껏 뭐 이거를 집어넣어준다고 해서 애가 다 소화를 시킬 수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놀다 보면은 진짜 막 애랑 묘한 경쟁심도 생기고요. 그냥 재밌기도 하고 제가 또 더 재밌는 거를 뭐 찾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이 저는 또 그게 재미가 있거든요. 가위바위보! 대현이가 이겼어. 엄마 몇 칸 뒤로 가? 한 칸 가. 한 칸만 가? 두 칸 가. 두 칸? 놀이를 통해 무엇을 알려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를 고민한다는 대현이 엄마. 즐거워 보이죠? 대현이가 진짜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명의 엄마 중 진짜 놀이를 하고 있었던 엄마는 단 1명뿐이었습니다. 2명은 놀이가 아닌 학습을 했고 3명은 아이의 놀이가 아닌 엄마의 놀이를 했던 거죠. 좋은 부모의 놀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는 아이를 잘 관찰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잘 관찰을 하면 아이는 놀고자 하는 그 동기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그랬을 적에 좋은 부모란 제가 보기에는 놀이하는 시간을 많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놀이에 대한 그 어떤 가치를 잘 아시는 것,
놀이할 수 있도록 조금은 지원이나 촉진을 해주시는